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책은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혹시 읽어본 분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나온 지 한 10년이 넘은 책인데요. 중간에 몇 번의 이제 개정판을 거쳐서 저는 이제 개정판을 읽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우리가 유명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알만한 이 최인철 교수님, 웬만한 분은 다 아시죠? 그 행복이라는 동영상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시고, 이분의 이제 전공은 사회심리학이에요. 제가 요즘에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을 조금 뭐 많이는 아닌데요. 읽는 편인데 심리학에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은 이제 인지심리학 쪽이고 이분은 이제 사회심리학. 예전에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 종류의 책들이 이제 사회심리학인데 이분이 그 행복이라는 그 영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공감 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레임이란 책은 제가 지난번에 폴리메스는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서도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을 책이다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요 만화를 보시면은 그 이제 무인도에 있는 분은 보트다하고 좋아하죠. 자, 그런데 보트에 있는 분은 와, 섬이다. 이제 살았구나 하고 이제 서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기본이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 것도 일종의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기 때문에 창문의 사이즈처럼 바깥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점, 마인드셋, 은유, 뭐 고정관념 이런 것들 모두 우리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조종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력자의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작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요즘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대요. 엄마들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이런 동화가 없었거든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임금이 세상을 모두 핑크색으로 만들기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 뭐 사물, 심지어 이제 자기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유일하게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게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핑크 안경을 주는 거예요. 그 핑크 안경을 쓰고 나니까 세상이 모두 핑크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만족했다라는 그런 동화가 있대요. 그게 이제 이 핑크 안경이 프레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나는 프레임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파란 안경, 빨간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두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파란색 원이 여러분들은 뭐 제가 묻지 않아도 당연히 왼쪽 원이 커 보이죠.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프레임이죠. 사실 이렇게 딱 떼고 나서 보면은 똑같은 사이즈의 우리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똑같은 크기의 원인데 이게 주변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것들로 보이는 게 프레임이에요. 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병사가 이제 포로 인질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요. 자, 이 프레임만 보시면 어떠세요? 야, 미국 사람, 미국 군인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 상당히 인도적이구나.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그 왜곡된 것들, 기사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다른 면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메타인지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위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안다 모른다를 결정하는 그 위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다 모른다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 그거를 이제 메타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었잖아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럼 우린 당연히 서울이라고 알지만 과테말라의 7번째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하면 모른다. 왜 모르냐면 나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모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이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도 일종의 큰 광범위하게 보면 이제 프레임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깝고 친한 것들은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매하게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강의들을 들어보시면 한국의 대통령 당연히 알죠. 미국의 대통령 당연히 알죠. 자, 이제 브라질의 대통령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영국의 수상 그러면 왠지 알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르는데 영국이란 나라는 내가 왠지 브라질보다는 친숙하니까 알 것 같은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 데에서 이제 메타인지가 혼란을 일으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접근 프레임과 회피 프레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염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이제 누군가는 와서 이 땅은 이미 들어가려면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염탐꾼이 10명이었고, 2명의 이제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엄청난 그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접근 프레임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프레임을 내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뭐 굳이 나눌 수는 없는데 이제 몇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프레임은 맥락이에요. 맥락. 그러니까 맥락은 뭐냐면 전체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미국 병사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사진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굳이 나눌 수는 없는데 이제 몇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체를 해석하는 것처럼 만들면 우리가 뭐 2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맥락을 바꾸면 프레임도 완전히 변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림 2, 여러 대의 차와 같이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어떻게 저 공간을 기묘하게 활용을 해서 정말 주차를 끝내주게 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왼쪽 사진을 보면 아니 저 도로에다가 어떻게 차를 저따구로 주차를 해놓지라고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 최인철 교수 자기 진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서울대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사실 그림 2처럼 주차를 했는데 나중에 차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 차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프레임은 정의예요. 정의.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은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수많은 정의를 내리고 살아요. 자, 누군가는 직업, 우리가 일을 하는 거를 가지고 잡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커리어다, 뭐 전문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이거는 내 평생의 사명,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훨씬 그 일의 충성도와 어떤 보람을 느낀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힘들게 암투병을 하는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야.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오늘이라는 정의를 바꿔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바꿨냐면 내가 보내는 오늘은 어제까지 살다 간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바꾸니까 오늘이라는 힘든 시간이 다른 프레임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내리실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의를 사실 뭐 정확하게 내린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좀 부정적인 정의를 내리거나 좀 부족하게 정의를 내리셨다면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프레임을 모르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도 몰라요. 책을 읽거나 하시면 내가 뭔가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었구나라고 본인이 모른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콜릿을 주면서도요, 이거는 계속 주는 초콜릿에 한 번 더 주는 것처럼 주는 것보다 마지막 초콜릿이다라고 주면 정의가 바뀐 거예요. 이 초콜릿은 마지막 초콜릿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조용필은 항상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나와야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메인이라는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 그랬을 때 나는 힘들게 먹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는 나는 식탁주의자다. 그러니까 나는 식탁에서만 먹는다. 소파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떤 TV를 보거나 이렇게 먹지 않는다. 라는 정의만 바꿔줌으로써도 다이어트에 상당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바꾸는 거의 기본은 단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느냐.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단어 장난을 많이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자, 10만 원을 A라는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당신이 B라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대로 줘라. 그래서 B가 그거를 수용을 하면 둘 다 10만 원을 A가 원하는 대로 나눠 갖는 것이고 B가 만약에 거절을 하면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은 어때요? 당연히 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당연히 수용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안 받는 것보다 B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낫지만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하기 때문에 왜 너는 9만 원 갖고 난 만 원 줘? 내가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렇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이지만 이름 하나를 바꿔보는 거야. 자, 이거는 커뮤니티 게임이다. 그러면 이미 이름에서 상대와 내가 같이 가는 공존의 개념으로 게임 이름을 정했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5대5로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A, 그 분배 권한을 가진 A가 자기는 5만 원, 너도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름 자체를 월스트리트 게임이다. 그러면 이미 뭔가 금융, 주식 막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이라는 프레임이 이 게임에 씌워지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가 많이 갖고 상대한테 적게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바뀌는 거죠. 미 국방부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기 보시면 디파트먼트 오브 워였어요. 워. 그러니까 전쟁에 관련된 부서였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계속 이 국방부를 침략자로 계속 정의를 내리게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바꿨어요. 이 워를 디펜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방어한다. 우리는 침략하지 않고 방어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 국방성을 좋은 개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원래 그 선진국의 반대는 푸어네이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죠. 그러고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좀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머징 네이션이라 해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름을 바꿨더니 우리가 개발도상국인 줄 알고 사셨잖아요. 그죠?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하지만 사실은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름만 바꾼 거야. 원래 보험도 사망보험이었는데 생명보험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사람들이 사망보험 그러면 어차피 보험은 죽어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야. 거부감을 들기 때문에 이름을 바꿈으로써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러니까 질문의 순서, 어떤 그 질문의 퀄리티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외향적인가?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머리에서 외향적인 어떤 상황들, 기억, 추억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나는 내성적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면 역시 반대되는 것들을 머릿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던 거예요. 자, 질문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실과 모리스라는 사람이 예배를 가는 중이었는데 이제 질문을 해요.
야, 이거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라삐에게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어? 그래서 세실이 라삐에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랬더니 라삐가 정색을 하면서 형제여, 그건 안 되네. 신과 기도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의 시간에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세실로부터 라삐에 들은 모리스가 다시 이제 질문을 이제 바꿔봐요. 모리스가 라삐에게 물어요.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사실 질문의 앞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라삐가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완전히 바뀌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프레임은 은유예요, 은유. 이제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비유와 은유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다른 것들인데 어떤 상황이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들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은유는 뭐냐면 너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어. 그러면 시간과 낭비했어를 가지고 은유를 한 거야. 그럼 뭐냐면 은연중에 우리는 시간을 돈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해시킬 때 우리는 완벽하게 개념만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유를 차용을 해서 상대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고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신이 내 주장을 공격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은유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 그러면 뭔가 여행,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렇게 은유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사고의 체계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범죄자는 바이러스다, 짐승이다. 표현 방법을 달리했을 뿐인데 범죄자를 징역형에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해서 짐승이라고 은유된 사람들은 74%가 찬성을 했고요.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바이러스라고 은유된 사람은 65%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어떻게 은유되었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암치료는 전쟁인가 아닌가? 암치료는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은유를 해버리면 그 전쟁은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창의는 씨앗이가 전구인가? 그래서 전구라고 은유된 사람들은 뭔가 창의성은 번뜩임, 어느 일순간에 누군가의 천재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돼요. 이게 알게 모르게 착각이 되면 사람들이 자꾸 힘들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안 그랬던 사람인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씨앗처럼 천천히 물 주고 싹 터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어떤 은유 속에서 전구라는 은유를 우리가 접하면 완전히 그게 바뀌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가 있어요. 차가운 커피와 따뜻한 커피. 실질적으로 어떤 문자가 아니어도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은 상대가 따뜻하다고 착각을 하고요. 차가운 커피를 손에 들고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가 차갑다라고 느낌으로도 은유가 된다는 거야. 사실 이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이 있으면 우리는 경쟁적으로 변하고 따뜻한 물건들, 뭐 책이라든지 커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은 약간은 그 상호, 타협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만 갖고서도 우리는 은유의 세계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의 이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의 도구가 여기 보면 메타포, 아르케, 로고스, 아리스모스, 레토리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메타포가 은유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각을 가지고 혁신을 만들었던 고대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은유다. 그래서 사고, 언어, 학문, 예술 모든 거 이 분야에서 은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은 그 우리 프레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은 순서예요. 순서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A 환자, B 환자가 있는데 A 환자한테
불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상당히 강력한 고통을 줬어요. 자, B 환자에게는 10분 정도 강력한 고통을 주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약한 고통으로 이렇게 해서 20분이 넘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짧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A 환자를 선택할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긴 시간이었지만 고통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희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되게 안도감을 느끼면서 B 환자의 경우가 훨씬 그 좋은 치료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은 TV예요. 여러분들 TV 많이 보시잖아요.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강력한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 여자 연예인이 자기 와이프가 됐으면 하고, 그죠? 뭐 이쁘고 멋있는 아이돌 남자가 나오면 막 미래의 남편,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변의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 TV가 우리의 프레임을 너무 수준을 높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은 욕망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타고 싶은 차가 있으면 주변에서 그 차만 보이잖아요. 그것도 다 프레임이에요. 사실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세상이 변했다고 착각을 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게 달콤한 그 숫자가 나오면 달콤한 주스를 드릴 거고 문자가 나오면 몸에는 좋은데 영양은 좋은 그런 주스를 드린다고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글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 13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바꿔서 역으로 문자가 나오면 맛있는 주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B로 봐요. B, 알파벳 B, 대문자 B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실질적으로 코넬 대학교에서 심리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경험한 여학생들과 평범한 여학생들에게 10년 전에 비해서 TV에 나오는 음식 광고의 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경험한 여학생들이 훨씬 많이 먹는 광고가 많이 늘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요? TV를 보거나 어떤 매체를 보면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먹는 게 훨씬 눈에 더 많이 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기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면 성공에 간절해지셔야 돼요. 간절해지시면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것들에서 아마 해답을 찾아 나가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은 고정관념이에요. 인종,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옷차림, 외모, 학력 등에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과 이제 백인들 그런 거에 이제 많은 무력 충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옷에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권총을 뽑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흑인들은 폭력적이고 못 배웠고 이게 벌써 미국 사회가 그 인종차별이 없어진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사실 자유스럽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가 되면 특정 방향으로 세상을 보는 그 프레임을 색안경을 띄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프레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멘토나 주변의 독서 뭐 이런 미팅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책의 3분의 1이에요. 뒤에도 뭐 비슷한 내용들과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앞에 핵심들만 설명을 좀 했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제 악의 평범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유태인한테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치 독일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정말 많은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죽인 사람을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요 자기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왜 평범한 인간이 이렇게 악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어떤 이유냐면 밀그램의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EBS에서도 수없이 많이 실험을 했었고 많은 곳에서 나왔던 실험인데 이제
그 실험자를 모집을 해요. 그 다음에 벽을 하나 두고서 그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450볼트까지 올리면 거의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인데, 이 옆에 앉은 관리자가 나를 믿고 계속 올려도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비명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450볼트까지 65%가 끝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종속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실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실험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두 번째 실험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어디를 봐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던 내용이거든요. 실험실에 그 실험자를 두 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압을 올리다가 한 사람이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둘이 의견 대립이 되면 누구도 450Hz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제가 이게 대단하냐면, 우리가 어떤 살면서 주변의 것들에 끌려갈 때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는 힘이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인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